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째 전국에 흙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올라온 황사 때문인데 강원 산지엔 황사비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예고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하마평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일본 서부 큐슈와 시코쿠 사이의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남의 마을 축제에선 80대 여성이 경품 추첨을 하다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22대 총선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에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지지부진하다 못해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정치권은 종일 이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각각 국무총리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메시지 관리에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을 지내며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양 전 원장은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고 정치 참여를 권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분열 의도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 사이에 합의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죠. 인준이 되겠어요? 여권에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끔찍한 혼종, 문재인 아바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통상 인사설엔 함구하던 대통령실은 결국 보도 약 3시간 만에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후엔 다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이 신설이 유력한 법률수석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소설이고 낭설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후보군을 흘렸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참패에 사과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의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사과 발언이 참모를 통해 전해지고 이번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중인데요. 오후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황사비 소식도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고비사막과 만주 지역의 모래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몰려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쯤 우리나라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경기 한탄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남의 한 마을 축제에선 경품 추첨을 하러 나간 80대 여성이 돌연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이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50분쯤입니다. 70대에서 80대 사이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80대 추정되는 여성분이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낚시객이 발견된 거고요. 여성 몸에선 외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여성이 추락하면서 생긴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과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10분 만에 주택 한 채와 창고 2동을 모두 태우고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 바로 옆에 야산이 있었지만 다행히 산으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장흥군의 한 행사장에서 80대 여성이 돌연 숨졌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선 경품 추첨이 진행 중이었고 여성도 추첨에 참여하다 홀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앓던 지병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어젯밤 11시 14분 일본 서쪽 큐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저 지진이지만 시코쿠 서부에선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지진 발생 지역 이카타 원전 등 원자력 시설은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진 충격은 우리나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 지역 소방본부에는 지진 직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160여 건 접수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고 청사 안에 술이 반입된 적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30일쯤 검찰청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과 연어를 먹으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수사 목적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장소라며 도면도 그렸습니다.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합니다. 중대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술을 반입한 사실이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들여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날짜였다는 6월 30일에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검찰청에 온 쌍방울 직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정 기록과 함께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38명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피츠버그의 노동자들 앞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으로 발이 묶인 사이 더 공격적인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의 노동자들 앞에 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If that investigation confirms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싼 값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7.5%인 관세를 25%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자신의 고향인 스크랜턴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노동자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뉴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You may remember my predecessor promised infrastructure week after week after week for 4 years and never built a damn thing. 한편 주중에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는 법원에서 나온 뒤 맨해튼의 한 식료품점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And it is a rigged deal. It's a rigged trial. Our courts, everything is screwed up in New York,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으로 발목이 묶인 사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율 역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1년 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200억 원이 넘는 금과 현금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행 1년 만에 이걸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대범한 범행, 항공사 직원이 연루돼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옆 에어캐나다 창고입니다. 직원이 트럭에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정상적인 화물 운송처럼 보이는데 창고를 빠져나온 트럭은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 트럭에는 220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This particular theft has become the largest gold theft in Canadian history, and it's one of the largest, for that matter, in North America. 이 금괴와 현금은 지난해 4월 스위스에서 넘어와 토론토에 있는 은행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 6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금괴와 현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금과 현금으로 불법 총기를 샀습니다. This is about how gold becomes guns. Gold can be remade and gold can be insured and so can cars, but people's lives and what happens when guns are involved cannot. 다른 용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용의자 9명 가운데 2명은 에어캐나다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캐나다 측은 사건 당시 2사람이 화물부서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퇴사했고 다른 1명은 정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활동하는 총기 밀매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간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장관들은 기존 주요 20개국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SSG와 기아의 경기에서 SSG 최정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몸에 맞는 공 때문이었는데 이 일이 사과문까지 불러왔습니다. 1회 말 첫 타석에선 최정 선수 몸에 공을 맞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절뚝거리던 최정 결국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투수인 크로우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더그아웃을 향해 연신 이렇게 사과를 보냈습니다. 이번 경기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서 역대 홈런 1위 기록에 도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겁니다. 결국 크로우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팬들과 최정 선수에게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가족을 언급하면서 지나친 욕설이나 폭언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크로우를 향한 비난이 과하지는 않았나 짐작하게 하는 사과문이었습니다. 경남 거제 시월드의 돌고래가 죽기 직전까지 약을 먹으면서 쇼에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수조를 들이받으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결국 장이 꼬여 폐사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매우 아픈 돌고래들을 거제 시월드에서 무리하게 공연에 투입했고 2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쇼에 투입된 이후 나흘 만에 노바가 죽게 됩니다. 노바는 돌고래 이름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돌고래의 증상이 나빠졌는데 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죽기 나흘 전 설사와 구토를 했다는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지만 당일 돌고래 생태 설명회란 이름의 쇼에는 특이사항 없이 양호했다 이렇게 써 있을 뿐입니다. 시민단체는 노바와 줄라이를 포함해 거제 시월드에서 10년 동안 14마리의 고래가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거제 시월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경남도청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화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배우 조정석 씨가 여성 파일럿으로 분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기장 한정미입니다. 파격 변신으로 재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인데 무리한 소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원작이 있습니다. 12년 전 스웨덴에서 개봉한 영화 콕핏입니다. 원작 또한 여성 파일럿에 도전하는 남성의 삶을 다뤘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언뜻 비슷한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뮤지컬 헤드윅 등에서 드래퀸 역할을 소화했던 조정석 배우. 이번엔 스크린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셈인데요. 조정석이라 가능한 것 같다. 우리 고모를 닮았다. 이런 영화에 대한 기대평이 이어졌습니다.
7월 개봉을 앞뒀는데 또 한편의 한국 영화 흥행을 기대해 봅니다. 정우야, 좀 전화 좀.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입원 치료 중 숨진 19살 이효정 씨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긴급 체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폭행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시와 집착에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은 막지 못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살 이효정 씨와 전 남친 김모 씨.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도 손찌검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어요. 성인이 되면서 더 자주, 더 세게 때렸고 얼굴에 멍들어 있었고 눈이랑 완전 삐멍. 병원 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맞아가지고 간 게 대부분이었어요. 감시와 집착도 심해졌습니다. 6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던 효정 씨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친구들 보는 앞에서도 때리고 하니까 언니가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못 가겠다. 2022년 12월부터 1년 사이 경찰에 폭행 신고된 횟수만 11건입니다. 주로 김 씨가 때렸는데 효정 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 폭행이 됐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효정이는 그냥 화나면 뺨 때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걔는 그냥 효정이 머리채 잡고 애 발로 차고. 원망이 컸지만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더 때리고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몰라서 효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해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결국 전 남자친구 손에 숨진 효정 씨. 유족은 상해치사에 더해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장염에 걸렸다고 간 적도 없는 음식점을 협박해 돈을 뜯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본 음식점이 전국에 400곳이 넘어서 장염맨이란 이름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칸씩 인내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가게로 걸려온 전화. 영업장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사안까지 만드셨네요. 은근한 협박, 위압적인 태도.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사장 전화번호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돈 요구. 종에 탈사까지 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코로나가 기승이던 4년 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장염맨이란 이름이 퍼졌습니다. 실제 간 적 없으면서 식당에 전화해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처음 등장해 1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장염맨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새치미 식당 갔었는데 6사람이나 부품에 살상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장염맨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이 있고. 그리고 지난 12일 부산 한 모텔방에서 붙잡았습니다. 39살 무직 박모 씨, 4년 전 그 장염맨이 맞았습니다.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식당 418곳이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힘든 시기에 가기 음식점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박 씨는 매일 전국 맛집을 검색해 10여 곳에 전화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밤에는 전화기를 꺼뒀고 전화번호 36개를 돌렸었습니다.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성질내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는 그 업소에 전화는 안 합니다. 돌아온 장염맨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황사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